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이에요. 최정민 님이 오늘 몇 시에 보냈냐?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질문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이런 거부터 현재 이제 지난 2월에 사무직에 입사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됐대요. 맞아요. 회사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팀노바에 오는 한 30% 정도의 사람들은 기존에 어떤 회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30-40%,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으로 커리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워라밸 아니면은 어떤 좀 일은 고될 수 있으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삶을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박봉 때문에 짜증난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기업 문화 너무 꼰대 문화라 이런 문화의 회사에서 일하기 싫다라고 해서 대기업을 박차고 나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나온 케이스로는 CJ, 뭐 삼성, LG, 삼성은 없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LG가 되게 많았고,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어느 회사 출신이라고 막 엄청나게 얘기하진 않아서 근데 이제 대기업 케이스도 꽤 있었고 많더라고요. 옛날에 상담 온 사람 중에는 예, 삼성이 있긴 있었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팀노바의 어떤 철학이 잘 맞으셨대요. 교육 철학, 방향 등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신의 생각과. 그래서 10년 내 억 단위 연봉자, 이것도 팀노바의 목표 중 하나예요. 빡세게 공부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취업.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가장 이제 빡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공부한 만큼,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그러잖아요. 소위 이제 우리가 막 틀딱이라고 되게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아니 꼰대라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꼴보기 싫은 행동들이 뭐냐면, 니네들이 진짜 노력을 해봤냐 라는 거, 인생 다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00년대인 현재 20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90년대 이제 20대를 살아본 사람이라 그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60년대에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근데 실제 경제 지표가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조금씩 추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0년대는 올림픽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심하지 않았고 외벌이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물가였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때 보면 맞벌이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저도 이제 집 같은 거 이제 이사하려고 알아보면 상당히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면 더 비싸졌고 2년 지나면 더 비싸졌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세스로는 정말 이게 집 사기도 하늘의 별 따이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현 시대 20대 이런 훨씬,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 사는 게 엄두가 났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이제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1년 뭐 빡세게 고생하고 오면 뭐 1, 2년 하고 오면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제 집 살 돈 정도는 나왔대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1, 2년 해도 집 살 돈 솔직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대가 달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 시대랑 우리 시대랑. 그래서 이제 빡세게 공부하면 잘 된다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기성세대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빡세게 공부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겪었던 많은 좋은 프로세스들을 사용하면, 아까 본인들이 노력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진짜 노력하면 되는 거 보여줄게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빡세게 공부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취업, 이것도 팀노바의 키워드와 맞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빡세게 했다는 건 팀노바에서 수료할 정도가 되면 무조건, 저는 사실 지금도 엄청 팽팽 놀고 있는 게, 왜 팽팽 노냐면 어떤 측면에서 놀고 있냐면, 그러니까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애가 현재 없어요. 왜냐면 졸업생들 다 지금 취업을 했고, 이제 보통 수료하면 한 주에서 2주 쉬고 오는데 그 쉬는 애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취업 컨설팅 쪽엔 업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졸업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빨리 취업을 하니까
그 연봉도 되게 좋고 회사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취업할 게 별로 없죠. 재구직하는 친구가 오늘 새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봐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10년 내 억 단위 연봉자. 근데 이것도 팀노바 이제 목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되게 분석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블로그에 되게 많이 써 있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팀노바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고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리고 팀노바가 어떤 곳이고 나랑 잘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 많이 안 해보고 그냥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결과 좋으니까 이상하게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보통 팀노바에서 망하는 친구들의 상당 부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간에 뭐 돈 없고 이런 애들 빼고, 이렇게 아니면 사정이 생기는 친구들 빼고, 정말 너무 가볍게 보고 너무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트라이를 하다가 항상 망해요. 근데 되게 분석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핵심 키워드는 다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10년 내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까부는 친구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키에다가 이제 후기 올리고, 제가 그 본문이 지워졌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복붙 해놨거든요. 왜냐면 난 당당하니까. 내가 뭐 거기서 캥기는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복붙 해놓으면은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대략 내용은 뭐 오키에다가 글을 올린 내용이 뭐라 그랬지? 팀노바에서 7개월 하다가 나가서 연봉이 지금 현재 4,300이 됐다.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중간에 나가도 팀노바 작품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었고, 그걸로 이제 지금 4,300 연봉 받고 있다. 이걸로 이제 자기가 혼자 해냈다 이러는데, 7개월 교육받은 거는 혼자 해낸 걸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10년 내에 억 단위 연봉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거 4,300 해봤자 10년 안에, 지금 그 친구가 경력이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4,300 3년 받는다고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은 전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느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력 없으면 그것보다 적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응용 2단계에서 코칭을 하고 설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가 겨냥하고 있는 건 10년 내에 억 단위 연봉자예요. 억대 연봉자를 만드는 거에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 2단계에 전달한 키워드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교육을 못 받아본 친구라 단순히 이제 얘네 우리 초기 취업 연봉이랑 똑같다고 되게 혼자 막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팀노바가 지향하는 건요, 단순히 바로 앞에 연봉을 지향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10년 안에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4천에 입사를 해도요 1년차에 4천, 2년차에 1,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600만원 올려도 10년이면은 한 600이 모자랄걸요. 한 4,500이 모자랄걸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1년에 600 이상 올려야 되거든요, 연봉을.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프로세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타고난 게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졸들도 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뭐 대졸인데 대졸보다도 못한 사람들, 뭐 이렇게 전문대나 아니면 일반적인 고졸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합치니까 대략 20%, 25% 정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까지 그렇게 만들려면 플랜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조명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는 단계도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어쨌든 10년 내에 억 단위 연봉자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리고 CEO 등 자기 사업화, 저 창업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좋은 동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좋은 동료 어디서 만나? 팀노바에서 만나시면 되죠. 팀노바의 뛰어난 개발자들, 제가 뛰어난 개발자만 만들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부에서 뭐 이렇게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어봤자 의미 없거든요. 서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의지가 되는 거고, 서로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고 서로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팀노바를 장기적으로 저는 설계를 했어요. 중간에 망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는 한도 내에서는 어차피 인생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제 삶은 돈도 잘 벌지만
그것보다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재밌어지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 되게 재밌어하는 일 중 하나거든요. 그 중 하나가 자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만난 우수한 인재들끼리 서로 커넥션을 맺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수료자 모임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적극적으로도 하지만 그 반면에 서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넥션 관계도 많이 맺어주려고 해요. 약간 부동산처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된다고 치면 10년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여기 출신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뭐 투자도 저희가 금전에 여유가 있다면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료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네, 디지털 노마드도 결국은 실력이랑 비례하죠.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보면 디지털 유목민, 그래서 이제 위치랑 상관없이 일하는 거. 그래서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집에서 주로 일하고 그런 프리랜서였죠. 왜냐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뭐 그쪽에서 아웃풋만 잘 나오면 상관없다 라고 해서 같이 한 경우가 되게 많고, 여행 다니면서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라밸 상관없이 프로젝트성으로 종일 업무, 워커홀릭. 네, 종일 업무,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무, 대신 쓸 데가 많고 능력이 매우 중요한 치열한 거, 실력이 좋다면 60대도 현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해외 근무. 이게 해외에는 60대 개발자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진 못했는데 거의 없죠, 일단 사람이. 근데 있으면은 막 선입견 가지고 막 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60대 다운 어떤 좀 통찰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약간 마치 낙원상가 아니고 그 세운상가 이런 데 있잖아요, 종로에. 그런데 60대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되게 잘 고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 보는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노련미는 진짜 배울만 하거든요. 어쨌든 해외 근무, 네, 해외 근무도 지금 해외도 개발자 부족합니다. 어떤 개발자가 부족하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그냥 구비전 가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정도 레벨은 국내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안 좋은 자리밖에 없고, 잘하는 개발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기준이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거에 부합하면은 보통 취업 다 잘하고요. 이런 거 봐주는 거 자체가, 제가 애들 막 도와줄 때 그렇게 오래 도와주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커멘트 하나 줄 때 뭐 걸리는 시간이 뭐 10분 내외? 그건데 그 10분이 어떤 일반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막 60분, 2시간, 3시간, 일주일보다 훨씬 값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아티스트적인 측면, 네, 맞아요.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시네. 팀노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막상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만 잘 극복해 내실 수만 있으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팀노바를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냥 적당히 몰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일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뽑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타입이 누가 있을까? 약간 수영이 같은 느낌? 수영 파트장 같은 느낌? 아무튼 네, 꼼꼼하게 좀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팀노바 내 네트워크 형성으로 서로 협력하는 문화의 소속동. 네,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팀노바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셨다고 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로 13분 쓸데없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데 네,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아무튼 굉장히 분석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 플랜 A와 B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오는 플랜, 9월 25일 퇴사하고 10월에 들어오는 거, 반대로 10월 25일 퇴사 및 11월 수강 신청.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겠냐 라는 질문인데, 저는 플랜 A가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말이 150만원이지 알바 같은 걸로 150만원 모으시려면요 생각보다 자본주의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정직원으로 돈을 벌 때랑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플랜 A가 좀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라 플랜 B를 하시고 먼저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뇌가 시간이 지날수록 굳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차이로 크게 차이 나진 않죠. 왜냐면 33살 막 32살 34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설명하기 조금 힘드네. 그래서 수료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잡고 비용은 1,500만원 생각하고 계시고, 플랜 A로 비용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을지, 플랜 B로 한 달 일찍 공부하고 부족한 비용은 틈틈이 충당할지. 근데 전 개인적으로 청강을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강을 먼저 지금 당장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진 않으실 것 같아요. 보셔야 일단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신 것 같고 굉장히 이게 보통이 아니시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보면요, 예를 들면 막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오키 같은 데다가 막 글을 올려요. 아니면 개발자 커뮤니티 같은 데 글을 올리고 막 올리면서 그 사람이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막 들어요. 왜냐면 제가 걔네들이라고 하는 건 정말 걔네들이라고 할 만큼 좀 굉장히 되게 못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어떤 제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사람이 먼저 건드려서 고소를 했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 편을 드시는 그런 어떤 못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에 오래 계셨다는 것만으로 그 나쁜 짓을 용인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어떤 저희가 피해를 받고요. 근데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키 같은 데다 글을 올리시면 그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어떻게든 안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아, 팀노바 안 가는 게 좋을까? 갈까? 좋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휘둘리시는 분이라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어떤 자기의 결정에 있어서 타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전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글을 올리셨던 분이 오프라인 청강을 하고 나신 다음에 그냥 오프라인 청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단칼로 자르는 거 보니까 오프라인을 보고 나니까 판단이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취업도 못 믿겠다 막 그러셨는데 그냥 그 대답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그 사람들이 댓글하는 건 다 온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뭐 온다고 뭐 진짜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오시라고 막 이렇게 명함 돌리기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붙어가지고 영업사원, 그 유명한 교육기관 아시죠? 영업사원한테 한 명 연락처 노출되면은 계속 전화 오는 데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지금도 모집이 끝났는데 기다리시는 분이 35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음 달은 거의 신청하시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는 굳이 그런 걸로 이렇게 더럽게 안 하고요. 커뮤니티 같은 데다 막 글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저희는 하거든요. 실력 있으면 알아서 맛집 찾아오는 걸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미안해요. 아무튼 플랜 A로 비용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나을지, 저는 플랜 A든 B든 일단 청강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청강하시고 이게 빨리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본인 생각이 든다. 어차피 한 달 차이라 저는 큰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나 B는 청강하시고 스스로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돈이 모인 다음에 오시는 게 훨씬 본인이 이제 돈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플랜 B로 한 달 일찍 공부하고 부족한 비용은 틈틈이 충당할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한데 중간에 아마 쉬실 거예요. 알바한다고. 그러면 단기 알바 찾아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웨이팅 기간 동안 주말 알바 혹은 퇴근 후 알바로 일부 충당. 근데 요게 생각보다 근데 지금 받는 연봉 자체가 되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되게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신지 제가 몰라서 모르겠고, 3번은 기초수료 팀노바 알바제도 이게 되게 물론 자리가 있으면은 하는데, 왜냐면 졸업을 하니까 기존 친구들이. 근데 이거 진짜 복불복이라서 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진짜 많은데 새로 뽑히는 친구들도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들 위주로 저희가 뽑기 때문에, 왜냐면 성실도를 봐요.
왜냐면 그냥 뽑았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알바하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졸업하는 조건으로 한 5명, 6명을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에 와서 졸업한 친구들이 딱 한 명, 누구지? 선호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중간에 불성실해서 다 잘렸어요. 선호도 겨우겨우 졸업했죠. 많이 혼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까지 하고 성실한 친구 중에서 뽑는데, 그때 티오가 나야 돼요. 저희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티오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운이다. 이게 되면 제일 좋으실 것 같네요. 방법 1은 주말에, 요거는 많이 힘드실 거고, 이것도 이제 잘못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종종. 아버지 찬스, 요거는 패스. 그리고 4번 소액대출. 요거는 이제 용남 파트장이 이렇게 졸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용남 파트장이 진짜 잘했어요. 되게 거의 레전드급인데, 왜냐면 되게 야무져요, 성격이 좀. 그리고 뭘 하든지 좀 잘하는 성격이라, 제가 얘를 보면서 얘는 스카우트 꼭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 중 한 명인데 우리랑 함께 하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진짜 확실히 일하는 스타일이 야무지고 말도 잘하고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 똘똘해서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인재 맞아요. 제 기준으로는 확실히 인재요. 그런 친구인데 아이고 망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튼 소액대출을 받았어요. 한 500만원인가 받았다 그러던데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500만원 정도 받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얘 때문에 잘 된 친구도 있어요. 라이벌 의식 느끼고, 얘가 너무 잘하니까 인섭이란 친구 있죠. 최근에 4천대 초반에 외국계 기업에 간 친구. 그 친구 회사 진짜 좋고 정말 그 손꼽는 회사 중 하나인데, 친구들이 취업한, 왜냐면 어디지? 에스토니아가 요새 막 IT 혁신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막 미쳤어요 거기. 근데 거기 본사를 둔 회사인데 대표도 카이스트 박사야. 그러니까 어떤 급도 되고, 그리고 거기 5년차 이상만 뽑는 회사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잘하는 사람만. 근데 얘네는 신입인데 유일하게 비정규직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뽑힌 애인데, 그 안에서도 엄청 이쁨 받고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어떤 롤모델로 삼은 애가, 롤모델로 삼고 라이벌로 삼고 열심히 나도 저 형처럼 하고 싶어 한 애가 용남 파트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어요,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용남 파트장도 강단에 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재능이 있는 친구라.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소액대출 때문이다. 단순히 소액대출 때문은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그게 무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 듣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진짜 똥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안 해라는 진짜 말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걔는 이제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멍청한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 가만히 있어, 학원이니까 해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 작은 누나랑 비슷한 건데, 제 누나 둘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누나가 다이어트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박사예요. 근데 결국엔 자기가 다이어트 못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지식만 알고 살 못 빼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시험 공부 정리 열심히 했는데 정작 공부 안 해서 시험 못 보는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는 느낌도 좀 있어서 이건 진짜 복불복일 것 같아요. 그 절실함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근처에 그 원룸까지 마련하시고 여기에 올인한다라고 오셨는데 한 3주 하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막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만든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가짐이랑 현실적인 고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방법 4번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건 개인의 어떤 각오의 문제 같아서 어려운데요. 차라리 그냥 플랜 A를 하시는 게 네 개가 좀 빡센 것 같은데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빨리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롱런 하실 수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팀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팀노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희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시면 저희가 냉정한 부분은 굉장히 냉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막 이 사람들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되게 못되게 막 너 이거 해 이거 해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막 이거 해 이거 이렇게 해서는 그 연봉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그 표면적인 그런 느낌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직접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건 맞아요. 그리고 내부에 생각보다 분위기 좋아요. 저희가 막 힘든 측면이 있지만 내부에서 그 동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게 있어요. 개인전이거든요. 개인전이지만 동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웹서버가 뭐 이런 뭐 최적화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근데 얘는 지금 벤치마크를 봤더니 이런 관점이, 논점이 있는데 이 논점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서로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 일반 친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양질의 어떤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만큼이 가장 사람이 순수해지거든요. 이렇게 순수한 시점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앞으로 IT 업계에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한 거죠. 근데 다 취업을 잘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함께 가려면 사실 이렇게 저희도 좀 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왜 팀노바 수료자들만 이렇게 잘해주시나. 근데 나간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학원은 저희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학교도 자퇴한 사람들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졸업한 사람도 신경 잘 안 쓰는데, 저희는 그냥 그거죠. 졸업한 사람들에 더 신경 쓰겠다 이거죠. 오히려 딴 데보다 졸업생들에 대한 대우나 행사나 졸업생들 관련 이런 뭐 컨퍼런스나 이런 거는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간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되게 질투나거나 부럽나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저의 개인의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졸업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밌잖아. 일단 잘하는 사람들 모이면 진짜 재밌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고요. 일단은 결론 다시 정리할까요? 일단은 저는 플랜 A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플랜 2, 1, 2, 3, 4 4개 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방법 2번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기초 때부터 저는 의사가 있다라며 의사가 난 꼭 하겠다고, 저 이제 기회 있으면 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눈여겨봤다가 그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강사분들이. 제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기계인간 팀장님이나 수영 파트장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세요. 방법 2번이 자리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 질문 있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아무튼 이분 말고도, 정민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면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